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2025 토목기사 단기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공부나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토목기사를 빠르게 합격하기 위한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선 우리 이제 단기 합격이 목표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에듀윌에서 저 쪼박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빠르게 합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우선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필기시험이 있고요. 필기시험이 있고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우리 토준생분들은 이것만 생각하죠. 필기시험만 어떻게든 빨리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요 세트로 단기 합격하는 것을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토목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부담이 없어야 되거든요. 부담이 없으려면 우선 학습량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학습량은요, 당연히 좀 최소한의 공부를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목기사 과목의 특성상 공식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공식 암기라는 것이, 공식 암기도 결국에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시험은요, 우리가 1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1년 뒤에 합격을 해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시험 혹은 산업기사시험은요, 무조건 2개월 텀 아니면 3개월 텀으로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합격, 공부하고 만약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3개월 뒤에 합격,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공부를 할 때 무조건 2개월 뒤 혹은 3개월 뒤에 시험에 무조건 합격을 하는 게 목적이지, 그 다음 6개월 뒤에 1년 뒤에를 공부한다, 이거 아닙니다. 이 생각을 먼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 토목기사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 일정인데요, 아직 여러분 2025년 시험 일정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11월 말에 발표가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필기시험은 보통 1년에 3번 있는데요. 3월, 5월, 7월 거의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기도 대략 한 2달 정도 뒤에 실기시험을 보거든요. 2달 뒤에.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1차 필기 합격하고 바로 실기를 합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많이들 그걸 못하냐면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이 실기시험을 보는 요때가 언제냐면 바로 1학기 뭐가 걸려요? 중간고사가 걸립니다. 1학기 중간고사가 여기에 걸리죠. 자, 요때는 뭐가 걸려요? 당연히 1학기 기말고사가 걸립니다. 기말고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와, 이거 기사시험을 포기할 거냐, 중간고사 시험을 포기할 거냐. 대부분 학생들은 둘 다 포기를 하게 되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악조건 속에서 실기시험을 바로 합격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시험에 뭐가, 항상 우리 시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학생들한테 실기시험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우리는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기 준비를 필기 공부할 때부터 미리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실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필기 과목에 중복되는 내용을 필기 과목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실기시험 공부할 때 그만큼 마음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는데요. 우선 필기시험부터 봅니다. 필기시험은 총 6과목이에요. 6과목인데 20문항씩 나옵니다. 20문항씩 나오는데 과락은 40점. 다시 이야기하면 과목당 8문제까지는 오케이요. 8문제까지는 오케이인데 7문제 무조건 틀려요. 막 이걸 다 만점 받고 응용력과 7문제 틀립니다. 무조건 8문제까지만 살려주는 거예요. 과락은 40%입니다. 그리고 총 6과목이죠. 그럼 뭐라고 보세요. 20문항씩 총 몇 과목이에요? 6과목이죠. 6과목이면 총 시험 문제는 몇 문제가 나옵니까? 120문항이 나옵니다. 시험 시간은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120문제를 전부 다 우리가 열심히 풀고 그럴 거는 없을 겁니다.
거의 이 중에 한 20%는 바로 시험 문제 탁탁 나오고 한 10% 정도는 찍고 막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요. 대략 한 2시간 정도 보시면 되고요. 한 문제당 한 대략 1분꼴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60점이라 그랬죠. 60점이 되기 위해서는요. 60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개까지 합격이에요? 72점까지만 오케이죠. 72점이 넘어가면 합격이고 전체 120문제 중에서 72문제까지만 살려주는 겁니다. 그 아래가 되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야. 그리고 과락이 있죠. 과목당 8문제까지만 살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8문제까지만 살려주고요. 그래서 이런 6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요. 자, 2과목 측량, 3과목 수리수문화, 네 번째 철근 콘크리트 및 PSC, 5번째 토질 및 기초, 요 4과목을요 제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좀 공부도 재밌고 좀 공부량도 좀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2차 실기 공부를 2차 실기 공부를 1차 필기 때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2차 실기와 1차 필기와 가장 연관성이 큰 과목이 어디냐면 요거예요. 요 토질 및 기초라는 요 과목이 2차 실기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디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1차 공부할 때 요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목 기사는요. 요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실기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실기는요. 여기 실기는요. 총 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시공, 간단히 적으면 시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관리 및 품질인데 간단히 적을게요. 그 다음에 적산, 물량산출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3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도요. 요 시공, 공정, 요거 제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목기사는요. 아무튼 제가 이야기해드린 대로 하면 뭐 부담 없이 쉽게 합격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실기는 이게 총 3과목인데 총 25문제 정도 나오는데 특이사항은요. 적산 1문제, 공정 1문제, 나머지는 대략 시공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토목기사 단기 합격 전략이라고 했는데 우선 이제 이 전략을 지금부터 세울 겁니다. 전략을 세울 건데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전략 과목을 잡아라 이런 이야기야. 전략 과목을 왜 많은 분들이 토목기사 시험을 어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6과목이라고 했잖아요. 이 6과목을 다 잘하려고 이 6과목을 전부 높은 점수를 맞으려고 하니까 이 시험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험은요. 딱 2개월, 3개월 텀으로 바로바로 시험 보고 합격하고 바로바로 떨어지면 그 다음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내가 차근차근 열심히 공부해 이런 생각 자체는 아예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전략 과목은 딱 2과목만 전략 과목으로 잡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본다면 아는 문제를 맞습니다. 뭐 우리 핵인싸라고도 하는데요. 자, 모르는 문제를 틀립니다. 이건 핵아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아는 문제를 맞고 모르는 문제를 틀린다는 것은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기본값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르는 문제를 맞으려고 하는 바로 요런 요행을 바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시험 보고 나서 내가 요것만 맞았으면 나는 합격할 것 같아. 찍은 게 맞았으면 나는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이 자체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는 문제를 틀린다. 이게 바로요 실수 관리라는 겁니다. 모든 시험은요 이 실수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무조건 맞아야지 알고 있는 걸 틀린다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문제만큼은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거 그걸 먼저 기억하고 보시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전략 과목을 세우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중에서
내가 이 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두 과목은 전략 과목으로 잡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2차 실기와 가장 근접한 무슨 과목이요? 토질 및 기초. 이 토질이라는 이 과목은요. 토질이라는 이 과목은 무조건 전략 과목에 포함을 시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해보면 뭐 측량이 됐든 수리 수문학이 됐든 뭐 심지어 역학이 됐든 나머지 한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넣으시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6과목을 전부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요거는요 적어도 80점 정도는 마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 점수가 얘는 80점 정도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점수로 따지면 몇 점? 한 16점 정도, 한 요 정도 공부량을 가지고 두 과목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두 과목은요. 자, 요거는 보통입니다. 보통으로 한 60점만 넘자, 한 60점만 넘자 요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60점만 넘자 요런 마인드로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요? 보통 10개 조금 넘는 거죠. 12점, 12점 정도, 12점. 한 12문항, 한 12문항 정도만 맞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과목은 나 절대 안 돼. 난 역학은 정말 모르겠어.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과락만 면하기 작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라는 거예요. 대충. 이 대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락만 면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한 50점, 반만 맞자 이런 이야기예요. 몇 개? 한 10문항 정도만.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사지선대학 문제 안 보고 다 찍어도요. 20문제 중에 안 보고 다 찍어도 3개 이상은 맞아요. 나머지 여러분 7문제만 맞추면 된다 이런 이야기. 이런 마음으로 부담 없이 가야 돼요. 기사시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전략을 잡을 때 투 전략으로 잡으셔야 되고 일주일 공부할 때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은 나는 전략 과목 투에 대한 전략 과목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설정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80점 목표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이거는 기본값이라고 했습니다. 이 과목은 무조건 끌고 가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측량 요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요건 열심히 80점. 나머지 두 과목은요. 난 정말 이건 어려워. 이거는 과락만 면하자. 대충 과락만 면하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과목은 요거는 조금 한번 공부해 볼까? 60점 정도만 잡자. 여러분 20문제 중에서 12문제 이건 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할 때는요. 모르는 문제를 알려고 애쓰지 말고 넘기세요. 넘어가세요. 얘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야. 이런 정신승리를 가지고 넘어가시라는 이야기예요. 요렇게 생각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쉽게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필기시험이 있고요. 필기시험, 네,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단기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빠르게 합격하는 거라 그랬죠. 요 기간이 보통 얼마예요? 요 기간이 보통 한 15일 정도에서 한 20일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요때가 대략 한 달 정도가 될 겁니다. 30일. 많은 사람들은 언제부터 공부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CBT 시험이잖아요. 컴퓨터로 시험 보기 때문에 다 틀리죠. 또 하나는 CBT, 컴퓨터로 시험 보기 때문에 내가 시험이 끝나자마자 나는 합격, 불합격이 바로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공부하느냐? 요 발표 이후부터 대부분 공부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항상 뭐가 걸린다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걸린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필기시험 합격하고 실기를 몇 번 떨어진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 시험만을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이 무지무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젤랑 30일 가지고 합격한다? 요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최소한 필기시험이 끝나자마자 나는 합격 발표 알거든요. 알자마자 바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실기시험 과목과 가장 유사한 무슨 과목? 토질 및 기초를 반드시 전략 과목, 열심히 공부하는 전략 과목으로 삼으셔야지만 2차 실기를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전략 과목을 투 전략으로 갑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출만 풀어도 합격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기출만, 여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완벽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보면 내가 기출문제 풀다 보면 찍은 것도 나는 걸 합격으로 여러분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버려야죠. 완벽하게 맞은 것만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것만 따지셔야 돼요. 기출만 풀어도 여러분들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기출 문제들을 좀 변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기출 아니네. 근데 그거 사실 기출이에요. 기출에 있는 요 요 기출 문제 따다가 혼합시켜서 하이브리드죠. 혼합시켜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 문제를 풀 때도 그냥 답만 그냥 쭉쭉쭉 하는 게 아니라 틀린 이유도 설명을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공부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관연도 출제 경향을 탈피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왜 이걸 이야기하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 문제와 요 문제, 요 세 문제를 조합을 해서 시험 문제를 낸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차피 얘도 관연도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관연도랑 똑같이 안 나왔으니까 관연도 안 나왔네.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관연도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되 어떻게 완벽하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90점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90점 목표가 아니고 아까 우리가 전략 과목 잡은 대로 2개 18점, 그 다음에 뭐 16점, 그 다음에 요 정도, 근데 과락만 면하게 10점, 한 요 정도 작전으로 널널하게 가자 이런 이야기에 여유 있게 그래도 합격합니다. 아시겠죠? 항상 요런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다가 시험 보다가 결국 CBT 시험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관연도 시험 문제를 조합해서 내는 시험 문제 약간의 이제 보정은 하지요. 한 문제, 두 문제, 야 이건 처음 보는데 어렵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거는 버리시란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90점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던져버리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만점 전략이 아니잖아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에듀윌의 이 커리큘럼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이론, 문풀반, 문제풀이죠. 문풀, 기본 이론, 자, 문풀반이 있고 두 번째는요, 토종문이 있습니다. 토종문. 이 토종문은 요번에 2015년도를 대비해서 새롭게 촬영을 한 건데요. 토목종합문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토목종합문제. 요 두 개에 대한 차이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가 에듀윌에서 공부할 때는요, 기본 이론을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동시에 바로 뭘 풀어요? 문제, 그와 관계된 문제를 바로 풀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트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론 풀고 문제를 풀면서 다시 이론을 정립하는 그런 식의 학습 방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총정리, 핵심 정리를 하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기출풀이로. 자, 이런 식의 4단계를 그동안 거쳤어요. 이걸 우리는 기본 이론 문제풀이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25년에 저희가 새롭게 만든 토목종합문제, 일명 토종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핵심 이론을 정리를 하고 바로 관연도 기출, 그거와 관계된 관연도 기출풀이를 바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연도 기출 해설을 한번 합니다. 관연도 해설.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이론 문제풀이반을 할 거냐 아니면 토목종합 문제풀이반을 할 거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선택하실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릴게요. 자, 기본 이론 문제풀이반, 이걸 정규 과정이라고 했죠. 우선 얘는 기본 이론부터 해서 실전 문제풀이, 핵심 이론부터 관연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요. 과목당 보통 한 40강 내외가 됩니다. 여러분들 40강이라고 해서 너무 와 하지 마세요. 1강당 보통 35분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은 없어요. 그런데 요번에 새로 만든 토종문, 이거는 속성반입니다. 속성반, 토종문이라는 요
과정인데요. 얘는 말 그대로 이론을 핵심 이론을 정리합니다. 핵심 이론. 그리고 그와 관계된 관연도 문제풀이가 바로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는 과목당 한 10강 내에 좀 부담이 덜하죠. 그래서 이건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정규과정. 이 모든 반을 다 모든 내용에 대한 수업을 들을 분들은 결국 정규과정, 집중적인 정규 수업을 들을 분들은 우리 토준생분들, 토목기사 시험을 준비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비전공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비전공자분들은 이론에 대한 정립을 좀 차근차근 하지 않고 그냥 딱딱딱 가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분들, 그리고 이 정규 과목은 전공자 중에서도 조금 학점과 관계가 먼 분들, 나는 학교는 다녔지만 나는 토목의 길을 안 가려고 했다가 토목기서가 필요하네, 이런 분들, 나는 전공은 했지만 나는 학점이 나는 0 아니야, 이런 분들, 토목을 배웠지만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 이런 정립을 하실 분들, 그리고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본 이론이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는 요 정규 과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론 70% 좀 이론에 집중적으로 하지요. 그리고 관계된 문제를 바로바로 풀이하는 이런 과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핵심 이론 정리 토종문 수업은요. 요건 교재가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서 우선은 얘는요. 이 과정을 어느 정도 마스터한 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그런 분들. 그리고 시험을 한두 번 보신 분들, 나는 한번 봤는데 떨어졌네, 좀 짧게 정리하고 한번 시험 볼래, 이런 분들, 시험을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 전공자 중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시험 재시험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자, 전공자, 나는 전공을 했는데 뭐 B뿔 정도 이상은 다 받아, 한번 A 마이나 B뿔 정도는 자신 있어,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빠르게 과정을 습득해서 빠르게 여러분 정립을 해드리는 이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이 정규과정, 에듀윌에서는 이 정규과정만 들어가다 보니까 좀 짧게 끝내고 싶은데 심지어 이거를 막 2배속으로 막 빨리빨리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의를 많이 줘서 이번 2025년도에는요. 좀 빠르게 속성반 과정, 토종문이라는 수업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이걸 할지는 잘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토종문 같은 경우는 이론과 문제풀이를 동시에 갑니다. 결국에는 40강을 10강 내외로 줄이는 거기 때문에 좀 스피드하게 빨리 가게 됐죠. 그리고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것들은 스킵 해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이제 그런 식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겁니다. 암기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토목기사는 뭐 거의 암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보통 우리가 문제를 분석하면 보통 이렇습니다. 이론에 대한 거, 또 문제풀이가 계산기로 문제풀이하는 거. 이게 비중이 거의 같아요, 여러분. 50대 50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만 그냥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풀이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풀이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가 됩니까? 당연히 뭐를 알아야 돼요? 당연히 그 많은 공식에 대한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암기, 이거 여러분 제가 좀 유치하지만 마암기법으로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 드릴 거예요. 학습량을 줄이자, 그리고 암기할 공식을 줄이자. 이게 우리의 공부의 모토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에듀윌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쉽게 공부하고 빨리 합격하자. 이래서 여러분들은 에듀윌을 선택한다고 봅니다. 자, 그럼 마암기법이 뭡니까?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이런 것들이에요. 뭐 토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MV, 자, 부피가 무부, 최적이 변화됐답니다. 최적이 변화가 됐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덜트 비디오, 성인용 막 비디오를 보면 최적이 막 좀 몸무게 쭉 막 그죠? 일리가 있죠? 맞잖아요. 어덜트 비디오, 자, MV입니다. 왜 최적이 변화가 돼요? 어덜트 비디오 보니까 최적이 변화돼. 일리가 있어요. 어덜트 비디오, 일리가 있어요. 또 AV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정립을 해야지만 문제 풀 때 굉장히 쉬워요.
자, 토질 너무너무 중요한 요식은요. 이건 사실 모르면 절대 안 되는 내용이죠. G, 비중, 함수비. 자, 포화도 S, 간극비 E와의 관계인데요. 이건 그냥 이렇게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자, 조지 워싱턴은 쎄쎄쎄를 좋아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쎄쎄쎄를 좋아한대요. 쎄쎄쎄 좋아한대요. 아시겠죠? 조지 워싱턴은 쎄쎄쎄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절대 안 까먹어요. 아무튼 우리는 어쨌든 합격하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균등계수 CU입니다. 저는 오늘도 CU 편의점을 갔어요. 왜 편의점을 갔냐면 CU 편의점은요.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 균등하게 알바 자리를 주거든요. CU 편의점 균등하게 알바 자리를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줍니다. 설마 여러분 어른을 위에 둬야지 그죠? 12일로 가면 안 되겠죠. 10대에서부터 60대 요렇게 정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요 시험 문제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 그죠? 깊은 기초의 종류. 자, 깊어진답니다. 여러분 말피 먹어봤어요? 말피 몸을 케어하려고 말피 몸을 케어하려고 깊게 몸을 케어하려고. 답은 이거 아니면 바로 그거 찍으면 돼요. 말피 케어. 답은 나머지가 그게 답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문제들 내용이 쭉 나와 있고 해설해 보면 요거 그래서 결론은 요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여러분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한 저 같은 사람은 요렇게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결론부터 가는 겁니다. 뭘 구하세요? 상대 다짐도 RC를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부터 가는 거예요. 상대 다짐도라고 하는 RC는 어떻게 구해요? 상대 다짐. 우리는 여러분 항상 다짐을 하면 현실의 벽에 부딪히거든요.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맨날 현실의 벽에 부딪히잖아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그래서 얘는 실내, 실험실. 실험실은 최대값이 나옵니다. 실험실값. 얘는 현장 밀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얘는 시험 문제 주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 주어진다고요. 문제는 뭐냐면 얘를 구하는 거거든요. 얘는 어떻게 구해요? 캄마 t에다가 1 플러스 물을 빼줘야지요.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 감마 t에다 물 빼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얘는 어떻게 구해요? 얘는요. 중부로 구합니다. 요렇게 맞춰 나가는 거지. 이거를 얘부터 구한다고 중부 구하고 그 다음에 얘 구한다고 요렇게 해서 요거 구하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간다. 이런 학습 방법은 안 좋습니다. 우리의 공부 방법은 무조건 결론부터 갑니다. 상대 다짐도가 뭐예요? 상대 다짐도는 이거예요. 이때 얘는 이거예요. 이때 얘는 이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만 자격증 시험을 빠르게 합격하고 쉽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수학은 자신 없습니다. 수학은 저도 자신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누가 해줘요? 얘가 해줘요. 계산기가 다 해줘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수학은 계산기가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자. 단 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숙지합니다. 솔브 기능. 여러분 계산기에서 솔브 기능 유튜브 찾아보면 널려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이 기능 하나는 제대로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필기도 마찬가지지만 실기도 굉장히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학교에서 이제 보면 학생들이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토목기사 취득하면 뭐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토목기사와 취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왜 그러냐면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이 토목기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업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토목으로 이제 앞으로 업을 토목으로 먹고 살려고 정하는 순간 우리 등급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초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특급 기술자 이렇게 우리 등급을 나눠 놨어요. 기업에서 원하는 건 여러분들 자격증 있어 이게 아니라
초급 기술자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초급 기술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토목기사가 있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토목기사만 가지고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경력 관리를 해야지만 취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의 어떤 기술자 등급이 있죠. 우리의 레벨이 있는데 초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특급 기술자로 나눠요. 자, 한번 봐봐요. 이거는 이제 감리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시공만 보자고요. 초급 몇 점이에요? 35점에서 55점. 자, 생각해봐요. 35점에서 55점이래요. 중급은 55점에서 65점이랍니다. 그죠? 자, 봐요. 그러면 이 자격증 하나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발휘하는지, 이 토목기사 하나가요, 여러분, 경력을 2년, 최소 2년에서 4년을 전략시켜 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초급 기술자는 몇 점이요? 35점에서 55점이라고 했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대학교 4년제를 졸업합니다. 20점 줍니다. 나는 기사 안 해. 나는 기사 안 해. 그럼 얘는 무시하고 35점에서 55점이 되려면 여러분 보세요. 몇 년이에요? 몇 년? 점수를 보면 지금 보면 20점이죠. 세상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4년이 있어야 15점. 그러면 간단하게 35점이 된대요. 와, 여러분들 기사 취득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경력 최소 몇 년? 4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밑에 4년 내 후배가 여러분들과 동등한 입장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사가 있다고 봐봐요. 기사 점수요 30점을 줍니다. 그럼 벌써 이것만 가지고도 우린 뭐가 돼요? 초급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사 자격증만 갖는다. 그럼 우선 여러분 초급에서 시작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바로 근데 나는 그게 없다. 그럼 아까 봤잖아요. 이게 없으면 20점에다 최소면 4년이 있어야 드디어 초급 35점이 되는 거죠. 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우, 뭐 기사 시험 그렇게 힘들게 공부합니까? 난 4년 동안 그 회사에 있으면 되지.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초급에서 머물 거예요. 중급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토목기사를 취득 후에 2년의 경력이 있으면 뭘로 가요? 중급으로 가는데 난 토목기사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나 26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기사시험이 토목기사가 없다는 것은 그 회사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20점 기사자격증, 30점 중급 점수지요. 그럼 몇 년만 있으면 돼요? 2년만 있으면 이렇게 되네. 또 하나, 기사시험을 취득한 이후에 4년의 경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뭘 시험 볼 수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 기술사를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기술사에 합격을 하면 점수가 40점으로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한다. 몇 년? 26년 있어야 35점이에요. 그래야 겨우 여러분들 55점을 찍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초급, 중급, 그 다음에 뭘로 가야? 고급, 그 다음에 뭘로 가야? 특급. 기사가 없으면 여러분들 특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사,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취업이 여러분들이 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드려요. 처음에 꼭 취업을 너무 좋은 데로만 하지 마세요. 우리 토목은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등급으로 가기 때문에 좀 여러분 생각보다 눈높이를 조금 한 단계 낮추더라도 내가 중급만 내가 빨리 자격 요건을 갖춘다면 이때부터 다른 회사 가는 거는 여러분 엄청 쉬워요. 내가 고급을 취득했다. 이때부터 다른 회사 가는 건 여러분들이 골라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특급부터는 여러분 사실 우리 토목에서는 밥 먹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목기사를 취득하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관석 교수님, 그리고 쪼박 저고요. 그리고 박재성 교수님, 토목기사의 환상의 트리오죠. 공부는 여러분 재밌어야 돼요. 재밌으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결국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분들 합격하는 게 이 자격증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듀윌에서요 좀 재밌고 즐겁게
또 공부량을 줄여가면서 마암기법으로 유치하지만 절대 안 까먹도록 공부하면서 합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본 수업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쪼박이었습니다.